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얘기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 측이 오늘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은 주장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진 대표 회사의 핵심 개발자였던 직원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시계를 받은 날이 8월 15일 광복절 날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은 그 룸사롱 그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시계가 이 시계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관련된 언론인분들께 시계 사진과 함께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저녁이니까 조금 뒤면 혹은 지금도 그 시계를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여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원래는 이게 증거인멸 교사냐 혹은 성상납, 성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의혹이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로 많이 이슈가 주목이 됐고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 측 얘기는 저게 성접대 대가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흔히 얘기하는 성접대의 대가가 박 대통령 시기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하튼 김소연 변호사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8월 15일 날 성접대를 했고 그 이후에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구해왔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잘 아시지만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것을 구해서 주었다고 하면 그 구해서 준 거를 오늘 저녁에 공개하는 게 그게 이준석 대표가 준 게 맞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말은 했고 그리고 시계는 나왔는데 그 시계가 이준석 대표가 준 시계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 시계에 일련 번호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좀 한번 김소연 변호사가 이게 그 시계가 맞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내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꼼짝없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계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준 시계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 시계를 공개하더라도 이게 핵심 물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정 누가 준 거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 측이 조금 더 목소리가 반대로 커진 건 아닌지. 왜냐하면 8월 15일에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제가 8월 15일에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안 맞는다. 이게 어떻게 핵심 증거가 되냐 이렇게 바로 이준석 대표도 맞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인데 다만 초기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일부 유튜버 혹은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김성진 씨라든가 법률 대리인 측을 통해서 계속 뭔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서 윤리위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윤리위에서 요청하라면 참석하겠다. 그럼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윤리위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윤리위에 직접 출연해서 만약에 보다 구체적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뒷받침된다는 진술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계 자체만으로는 윤리위가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고 해서 꼭 사실이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물러나는 만에 징계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니까 정말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로 뭔가 포커스가 옮겨지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것만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카드 내용 일정표, 구체적 정황, 장소 이런 것까지 다 진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윤리위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가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레요. 지금 모레예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이틀 앞두고 또 김성진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가 여러 주장을 했고 이런 진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포함해서 접대 얘기 그 그래픽을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접대 얘기. 그러니까
성접대는 뭐 2번 정도 했고 통상 여러 접대를 한 20차례 넘게 했다는 게 지금 김소연 씨의 주장인데 근데 경찰에 이런 진술을 했고 혹은 윤리에서 이런 진술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사실로 확인되는지는 또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운명의 날 해도 7월 7일에 이게 다 좌우당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거야 이제 일단 윤리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예. 물론 윤리위는 뭐 경찰 수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품위를 손상시켰냐 안 했냐, 특히 이제 성접대 부분과 그 이후의 증거인멸의 과정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8월 15일 날 독립유공자는 처음 배부한 시계가 어떻게 8월 15일 날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시계는 그 전에 제작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계를 굉장히 깐깐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여당의 지도부들이 시계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그 네, 새누리당에서요. 그렇죠. 새누리당에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본인이 결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고 누구한테 줄 건지를 다 확인하고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예전 다른 대통령 시계보다 많이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모조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이 청와대에서 만든 거 말고 따로 만든 것도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를 제출한다 그러면 한 방증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시계가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시계 말고 특히 이제 그 당시 김철근 정무시장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각서라든지 다른 또 녹취록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윤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한번 순화하자면 이게 박 전 대통령 그때 시기가 희소하다고 해서 이게 당시 성접대 대가로 오고 왔다는 확증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 뭐 20차례 넘게 접대, 이건 성접대가 아니고 접대를 했고 일부 성접대일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를 앞두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준석 대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야당의 청년 정치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